이놈에게 먹이기만 하고 꼬시질 않네. 그래도 시집은 안 가. 오늘은 폭삭소가수다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한 편의 영화만 다루어다가 16부로 구성된 드라마를 다루다 보니까 그 방대함을 저희 둘이서만 나누기가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드라마 소재 안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깊게 담겨있기 때문에 아직 부모로서의 경험이 없는 또 그 시대를 온전히 체감해보지 못한 저희가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돼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할 우리 전찬일 영화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자체가 공개된 지가 3달이 지났죠. 여러 매체 안에서 이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다루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거리들을 이제 평론가님을 중심으로 이제 던지면서 나눠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삼은 이야기가 초반부터 펼쳐지다 보니까 어머니와 딸을 같은 배우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도로 당연히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점들이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아이유라는 걸출한 배우이자 연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전에 전도연이 연기했던 인어공주란 영화하고 네. 그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아이유가 전도연급이 됐다라는 의미고 아마 아이유를 기용한 것도 그래서였을 거예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아이유 배우가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지점이 그 후반부에 이르러서 40대 중후반에 황금명을 연기하는 아이유 배우가 나오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배경이 딱 등장했을 때 이거 분장 되게 어색하고 연기도 너무 억지스럽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딱 그 순간 들었거든요. 그런데 쇼커트를 하고 복장도 그 나이대에 맞는 복장을 하고 나서 삶의 말미에 다다른 어머니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아이유 배우의 모습이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실제 그 40대 중후반의 모습과도 크게 이질감 없이 다가왔던 그 지점이 연기적인 면으로도 그랬고 이 1인 2역을 맡긴 이 감독의 어떤 연출자의 의도도 어느 정도 좀 마음에 와닿았던 지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았어요. 저도 그 1인 2역을 아이유 배우를 통해서 보면서 이게 여자이자 또 아내가 되었다가 한 사람의 엄마가 되는 그 흐름이 어떤 세대의 이런 끊어지는 그런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걸로 분리돼서 보이지 않고 굉장히 연결되고 화합되는 그냥 어떤 인간의 삶을 이렇게 흐르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돼서 더 흥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드라마 안에서 이 딸 양금명의 나레이션으로 채워지는 구성이 저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이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그 늑대 아이가 첫째 딸의 나레이션으로 엄마의 삶을 되짚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성들의 연대기를 담는 영화들이 맏딸의 입장에서 엄마 세대부터 자신의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흐름이 연출적으로 되게 좀 지향되는 지점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실 내레이션은 잘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고 그 영화의 흐름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 영화의 전체 리듬을 살리는데 그 내레이션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워낙 이 톤 앤 매너가 이 영화의 흐름하고 잘 맞아줬고 영화의 전체적 분위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관된 어떤 느낌을 쭉 지속시켜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내레이션의 선택도 좋았다. 어떤 영화적 몰입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거리까지 떼게 하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점에서 이 폭삭소가수다의 그런 연출력은 수준급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까 리듬을 말씀하셨는데 내레이션이라는 그 구조를 통해서 이게 체험한 자의 어떤 그 사건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부연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드라마 안에서 양금명의 나레이션은 부연 설명이라기보다는 대사들이 하나같이 시적이었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시인을 꿈꾸는 엄마를 뭔가 대변해주는 느낌도 났고 뭔가 감정적인 거를 증폭시켜주는 느낌도 들고 해서 여러모로 와닿는 이야기들로 꾸려졌던 내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주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지역을
주된 배경지로 삼은 지점도 의미 있게 다가왔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은 어떤 이국적인 느낌까지도 주는, 그리고 제주의 그 지역 언어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 같은, 그래서 자막의 도움을 이렇게 받지 않으면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점에서 이 글로컬의 시대에 그 지역성을 가장 이렇게 강화시키는 선택으로서 제주도만한 데가 없는 거죠. 그 이질감이 주는 재미가 정말 극대화되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애수는 1951년생이거든요. 그리고 관식은 50년도예요. 엄마 정광래는 32년생이에요. 그러면 1948년에 발생했던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참극 중의 하나인 4.3이 인물들의 삶에 어떤 시기든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지우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좀 안타까웠어요. 시대의 사건들을 이제 다루다 보면 그 인물들의 얘기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못마땅해서 비판을 하지만 또 그런 선택 때문에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주기 때문에 제주의 내적 필요성으로 봤을 때 4.3은 기저에 흐르게 했어야 된다는 게 저의 바람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등장인물들이 여성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연대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여성들의 연대라는 것은 시대의 당위성이에요. 이 영화는 그 여성들의 연대를 특히 더 잘 살린, 다른 데서 같으면 어떤 척대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대목마저도 그 큰 관점에서 연대로 풀어나간 것, 그 관식인의 가족, 애순 가족과 그 애순과 그 관계가 맺어질 뻔했던 부순길, 부인하고도 사실 연대가 형성되죠.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다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거든요. 엄마 정광래 일찍 죽었지만 그 엄마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엄마 역할들을 계속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할머니들까지 살아가지고 위대한 연대 이야기, 여성들의 연대 이야기죠. 근데 이거 더 놀라운 거는 그거의 경우 보통 그 남성들이 적으로 그렇게 설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남성들의 연대마저도 여성들의 연대랑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 얼마나 저 빌런입니까? 근데 그마저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빌런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있고 외로운 거예요. 학시의 외로움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 간에 또 연대도 만들어내잖아요. 인간들이 보일 수 있는 연대를 정말 재미난 드라마로 잘 풀었다라는 점에서 세월이 꽤 흘러도 아마 계속 회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결국에 좀 떠올랐던 지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근래에 특히 이제 영화계에서 전통적인 가족주의의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내잖아요. 폭삭 소가수다는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 시대가 품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떻게 보면 시대나 어떤 세대에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해체가 능사는 아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의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성의 연대라든지 보편적인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내세워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뭐 영화를 평소에 감상하거나 어떤 그런 가족주의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확장시켜주는 역할도 해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을 짚은 거예요. 이것은요,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거치면서 가족의 해체가 하나의 핵심 주제가 됐잖아요. 그걸 잘 보여준 영화가 김태훈 감독의 가족의 탄생이잖아요. 그 이후에 유사가족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혈연의 어떤 그 중요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혈연은 여전히 중요하죠. 그런데 혈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싱가포르의 앤소니 첸 감독의 장편 데뷔작 일로일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통적인 가족 안에 그 아들하고 이 필리핀 가정부하고 연대가 형성되면서 부모한테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가족의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자기네 가족에만 머무르지 않는 확장된 가족으로까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폭삭소가수다의 중요한 주제의식입니다. 저희 가톨릭 교회도 굉장히 그 지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시대 안에서 가톨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21세기 이후에 해체된 가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적인 어떤 가족관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관점도 견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방면을 모두 아울러야 되는 우리 교회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 폭삭소가수다가 품고 있는 어떤 가족에 대한 의미 또 그 네. 관념들이 굉장히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론가님과 함께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결정적 한 장면과 한 줄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엄마 살면 사라진다라는 이 드라마의 주제를 그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폭삭소가수다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입증해 주는데 그게 살면 사라진다. 이 영화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음악이잖아요. 좋은 OST들은 많은데 이 영화처럼 그 OST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우리 넷플릭스 보면 바로 다음화로 넘어가잖아요. 저 딱 그거를 못 넘어가게 하고 음악을 다 들으면서 음악을 각 시대별로 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그 지점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삽입곡으로 많이 넣는데 이건 다 박성 씨가 작곡을 했어요.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아주 젊은 친구가 잘 담아내갖고 이거 들으면서 음악 정말 죽인다 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폭삭소가수다의 장점이 정말 이렇게 딱 보는 것보다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금명이가 아버지를 양관식을 위해서 입금했던 저축예금 통장이 다시금 돌고 돌아 금명이에게 전달되는 장면인데요. 그 전까지는 나만 없어 양관식 이렇게 재미로만 봤다면 그 장면에서 뭔가 우리 주변에 모든 도움의 손길이 양관식이구나. 나도 있어? 내 옆에 양관식.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작은 마음들이 결국에는 큰 마음처럼 모아져서 전달됐다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일부러 좀 사소한 지점들을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전에 부산길이랑 선을 봤던 그 다방이 이제 새로이 그 횟집으로 꾸려지면서 이모들과 함께 횟집을 막 정리하고 차리는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애순이가 부산길과 선을 봤던 자리에 이렇게 다가가는 장면이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 드라마 안에서 유일하게 어린 시절의 애순이와 나이 든 애순이가 이렇게 접하는 지점으로 다가왔던 장면이었어요. 그 영화 써니에서 보면 심은경 배우랑 유호정 배우가 같은 이제 나이가 다른 인물을 연기했었잖아요. 그때도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삭히는 어린 시절의 캐릭터와 나이 든 캐릭터가 만나서 위로를 해주는 장면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주제를 크게 뭐 이렇게 어루만지는 장면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애순이가 유독 가족들과 특별히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시를 쓸 때만큼 자신을 좀 생각하고 자신을 다독여주고 자신의 삶을 어루만져주는 장면처럼 다가와서 굉장히 찡하게 다가왔던 부분으로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한 줄 평으로 폭삭소가수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이 폭삭소가수다를 한 줄 평으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시대사를 넘어서 그 개인사로서 우리 삶을 어떤 반추하게 하는 웰메이드 드라마 시리즈 이렇게 평하겠습니다. 저는 3화에서 인상 깊게 봤던 그 장면을 옮겨봤는데요. 관식과 함께 수영하다. 나만 없어 양관식이 투영된 한 줄 평인 것 같고요.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대사를 인용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언급됐던 나레이션 중에 한 대목인데요. 세월은 눈앞을 수채화로 만들었다. 저는 날카롭게 찌른 장면도 있었고 등장인물들과 함께 한없이 아파했던 장면들도 있었지만 결국 16화를 모두 다 감상하고 나서는 이 모든 드라마가 한편의 수채화처럼 다가왔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15화의 나레이션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감상을 관통하는 메시지처럼 다가와서 저의 한 줄 평으로 좀 대신 삼아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존 패트릭 샌리 감독의 다우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